저도 사실은 예전에 데콜테 관리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한 3, 4명만 정도를 하게 되면 땀이 막 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왜 이리 힘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체력 진짜 좋은, 힘 좋은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체중을 실어라 하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체중을 실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답답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한 번씩 제가 특강도 하고 여기 정규 수업이나 심화반 수업이라든지 저희가 밸런스 윤곽관리라든지 전문가 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도중에 제가 빈 에스테틱 TV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하실 때, 아니 원장님들께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을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또 체험을 해보시면서 한 가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동작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조금 다양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면 훨씬 에스테티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콜테 관리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서 조금 내 몸을 손상되지 않게 스킬을 익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데콜테 관리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한 3, 4명만 정도를 하게 되면 땀이 막 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제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체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엄지를 쓸 때에도 엄지 힘인지 아니면 체중을 들어가는 엄지로 테크닉이 들어가는 건지, 요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됐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게 조금 내 몸을 다치지 않고 정확한 느낌을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조금 궁금해서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나하나도 좀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부터 기본 자세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분을 데모를 한번 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영상에서 나왔던 것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또 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상호 실습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질 겁니다. 가지고 조금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콜테는 다 아실 겁니다. 데콜테는 사실 프랑스어로 목둘레를 판다, 쇄골 라인에 있는 부위를 느슨하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신경, 혈관, 그리고 림프를 잘 흐르게 해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콜테 관리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컬 스킨케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데콜테 관리를 굉장히 그냥 기계로, 뭐 초음파 기기라든지 기기로 그냥 이게 돌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수강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셨고 또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아예 데콜테를 안 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를 앰플이라든지 뭐 기계 관리를 했을 때 뭐 효과가 없다라고 보이기는 힘들죠. 효과는 있지만 이런 데콜테 관리를 하고 나서의 나중에 시너지 효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뒤늦게 알고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데콜테는 왜 중요하냐. 데콜테에 있는 부위가 요 상부, 이게 앞쪽이잖아요. 이 앞쪽에는 목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깨, 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뒤에 견갑, 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조직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텐션이 강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목하고 어깨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육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림프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림프는 우리 몸의 청소,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갈 거는 잘 빠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림프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림프절이 제일 많은 곳은 흉쇄유돌근이 있는데 여기서 쇄골 라인으로 빠지고 그 다음 겨드랑이로 빠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복부 쪽, 소장 쪽으로 빠지면서 여기에 서해부 쪽 그리고 관절 하나하나씩 거기 굉장히 림프절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가 중요한 부위죠. 그런데 여기 상체의 대골대 부위하고 연결된 부위가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림프절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대골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혈액순환입니다. 그리고 신경순환이죠. 얘는 림프하고 거의 같은 길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쇄골부터 그리고 사각근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사각근 그리고 흉쇄유돌근에 보게 되면 그 동맥, 정맥, 혈관들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똑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애들이 근육적으로 얘가 텐션을 갖고 있다든지 굉장히 움직임이 없다 하게 되면 얘의 신경이라든지 혈관들도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라든지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면서 얼굴 쪽으로 산소 공급이 돼서 혈액도 좋아지고 우리가 톤도 좋아지고 결도 좋아지게끔 뭔가 좋은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정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 관리를 했을 때 뭐 기계를 돌리고 앰플을 투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애들을 잘 흡수를 시켜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대골대 관리를 함으로써 순환을 시켜준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골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나 문제성 피부나 그리고 문제적인 피부를 다루거나 아니면 홍조 피부나 여드름 피부나 다 그런 문제성이죠. 결국에는 뭐 노화 피부라든지 뭐 잡티가 있는 기미성 그리고 색소 피부 이런 피부들도 다 문제성입니다. 우리 에스테틱에 오시는 분들은 다 문제성 피부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모든 게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피부에는 이런 대골대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골대 관리가 필요한 피부들은 이런 피부들이죠. 근데 이런 피부들이 전부 다 문제성 피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색이 칙칙하고 붓고 퍼석해 보이고 관리를 해도 효과가 더디고 이런 분들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충분히 안 되니까 퍼석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것들을 흡수를 시켜가지고 도와주는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얘들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우리 수업하시는 원장님들인데 제가 초반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부를 설명하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힘점이라든지 그 자세를 갖다가 기본기를 하나하나씩 잡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따라하기에는 손만 보니까 자꾸 스킬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손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구현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힘 방향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에스테틱을 운영을 하고 그 전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면서 왜 이리 힘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체력 진짜 힘 좋은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체중을 실어라 하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체중을 실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답답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진 게 힘을 사용해서 내 체중의 힘으로 묵직하게 들어가는 힘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하니까 나는 몸은 편해지고 몸은 덜 힘들고 받으시는 분들은 느낌을 굉장히 깊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베드 위에 손을 얹고 손의 힘인지 체중이 실어서 들어가는 힘인지를 알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체중을 실으라 하면 보통은 그냥 몸만 가시거든요. 근데 몸이 그냥 가볍게 들어가야 온전히 체중이 들어가는 힘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손도 누르고 몸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또 몸이 무거워지면 체중이 제대로 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볍게 체중을 그냥 얹어버려야 돼요. 몸을 자꾸 힘을 빼고 내 몸에는 힘을 빼고 손에 내 몸을 갖다 그냥 실어버리는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되면 내 체중이 온전하게 묵직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엄지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를 이렇게 누르는 거라 엄지가 포인트를 잡았으면 내가 풀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았으면 체중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중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몸을 이렇게 실어버렸어요. 그러면 엄지는 거의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엄지에다가 100을 힘을 줬다면 그 힘을 한 3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제가 스키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